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네진 짤툰 스토리 작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나온 짤툰식 아포칼립스의 작가 김대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목을 왜 짤툰식 아포칼립스로 지었나, 이거 유튜브 댓글에서 가장 많이 봤습니다. 다 공포인 줄 알고 놀랐는데 사실 개그물이고요. 태연이는 이제 세상이 멸망하기 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인 승우와 같이 비행을 일삼던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태연이의 남자친구 승우입니다. 승우의 결말은 스포를 하자면 유승민 작가님처럼 이렇게 됩니다. 서기 2445년 세상은 이제 전쟁, 자원문족, 그리고 짤툰의 세계적 대응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살아남는 태연이와 승우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태연이와 승우는 물건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후광을 비치면서 신이 등장합니다. 신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2421.82가지의 과제를 내겠다. 그 과제를 성실하게 5년 안에 수행하면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주겠다. 근데 생각보다 숙제가 쉬운 거예요. 뭐 유기견 기어오기, 뭐 쓰레기 줍기, 뭐 길 가는 할아버지한테 빵 하나 쥐어주기, 이런 식으로. 마지막 종장부입니다. 우리 태연이와 승우는 2421가지의 과제를 해냈습니다. 소원을 이뤄달라 했더니 신이 이제 태연이의 머리도 후려버립니다. 태연과 승우가 5년 동안 한 2421가지의 과제가 세상을 구하는 행위였던 거죠. 결국 간접적으로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데 도와준 인물이 된 것이죠. 뭔가 감동을 주고 싶고 재미도 주고 싶어서 둘 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게 있는 듯한, 둘 중 하나에 더 집중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액센트가 없어. 확 끌어버리는 거 있잖아. 국밥층 봤다 그랬잖아. 딱 하나의 국밥층은 든든한 국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그성.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자면 전 판도라의 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 열면 멸망하지 않나요? 두 분 뵈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더 준비할 걸, 이게 뭐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참가자님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인도 브이로그라는 스토리로 팬들의 전쟁에 참가하게 된 작가 권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체력이 좋아 그냥.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불친절한 공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편을 내라고 하는데 뽑히면 정식 연재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연재라는 건 여러 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하나만 걸려라. 마침 저는 예전에 연재하다가 포기했었던 웹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웹툰에 찾아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지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 그런 20대 남자를 타겟으로 정했는데, 제 만화의 주인공인 바다 역시도 관심이 받고 싶습니다. 이런 자식의 평범한 모습에 별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뭔가 관심을 받고 인사처럼 되고 싶다. 여기서 바로 명탐정 코난식의 전개가 진행되는데, 흑막의 인물이 바다를 갑자기 납치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갖다 버려버리죠. 달랑 핸드폰 하나와 셀카봉 하나만 주어진 채로 말이죠. 그런데 웬걸? 바다가 방송을 켰는데 시청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의 조난을 듣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조난당한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이, 바다는 안 그래도 관종인 캐릭터인데 자기를 봐주는 시청자가 많으니까 그 뽕에 취해서 괜히 방송인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번 하셨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단편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오해의 악순환이 한 바퀴만 돌게 되겠지만, 만약에 장편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 오해의 악순환을 여러 바퀴 돌림으로써 사이사이에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사건들을 추가해서 이야기에 살을 덧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머리가 이만큼 길 정도로 집 밖을 안 나고 사람을 못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막 주기적으로 열등감 표출해서 주위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인도 브이로그는 제가 그 시기 때 구상한 만화거든요.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인간이 만화 주인공이라면 도대체 걔는 어떻게 해야 특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제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만화에 남긴 공지인데요. 삶이 팍팍하고 연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짜 실제 이유는 주인공은 점점 성장해서 몇백만 구독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밝은 얘기인데, 제가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알바를 하면서 연재를 해야 됐고 시간도 촉박한데 주간 연재를 하느라고 스토리를 억지 전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스토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일을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너다 너. 좋다. 지금까지 좀 가장 좋은 반응이신데요. 최고다. 나는 항상 이렇게 세상은
밑바닥부터 올라오면서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올라오는 사람들 높이 평가하거든? 설명을 할 때 그게 느껴져. 하나하나 준비한 것이 지금 무인도 같은 경우에도 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감동 깊게 봤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무인도 브이로그라는 게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님들이 다들 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중간에 주인공을 납치를 해서 무인도에 데려다 놓는 흑막이 있잖아요. 예. 그 흑막이 어떤 존재들일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명탐정 코난도 아직 흑막 안 밝혀지지 않았나요? 이거 잠깐 알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좀 잘했나? 약간 그런 느낌? 솔직히 그 김성모 작가님은 저를 좀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예전부터 어딜 가든 잘생긴 남자들보다는 그냥 우락부락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오, 고3?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이제 지원 동기에서 간단히 만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던 도중에 인터넷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통해서 캐릭터는 이제 총 남매 2명과 남매 친구인 편의점 점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포타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본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빠 허송의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포타슘이 많이 첨가된 음료를 사달라는 말이었는데요. 또 다른 힌트를 얻게 됩니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고 바로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우리 작살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로 집에 가서 오빠를 조지려고 합니다. 결국 오빠도 약간 쫄았는지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음료는 바로 유제품 쪽에 있다는 것이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화만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탁 하고 떠오릅니다. 모든 이야기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은 바나나 우유를 사며 오빠에게 아주 친절히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본 작품 중에서는 가장 짤툰 스토리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게 바나나맛 우유, 물론 보통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드시는 음료긴 하지만 포켓몬빵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나는 난독증인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뭐 스무고개처럼 오빠가 정확히 뭘 사오라고 얘기는 안 하고 힌트를 줘가면서 이제 여동생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좀 더 그 명확하게 주제를 정했으면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잘 봤습니다. 네. 작품 기획 의도나 아니면은 작품의 스토리 전달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었고 무인도 브이로그의 5번 분이십니다. 그 무인도 브이로그 무인도 블로그 우선 확실하게 이제 연륜에서 나오는 그 포스는 이제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그 경험이나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흉내낼 수 없는 발표를 할 때 나오는 그 사람만의 아우라나 그 분위기 자체가 대단한 무언가 있다. 저 문 닫혀있죠? 고등학생 친구가 많이 긴장했던 게 보여가지고 그 바나나 우유 해주신 분이 할 때 그 바나나맛 우유 할 때 초반에 이제 참가자분이 조금 긴장을 하셔갖고 6번 분이셨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장 부족하다 해야 되나? 충분히 재밌는 스토리였는데 중간부터 살짝 집중을 못하게 되는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모릅니다. 못 들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소리가 이도저도 아닌. 그렇지 않고. 스토리 작가 서바이벌 팬들의 전쟁. 오늘 총 6분의 참가자를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오늘 6명 중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참가자는 단 4분입니다. 본선에 진출해서 본인만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참가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조 입장해주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김성무 작가님이 각각 픽할 참가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조에서 고른 참가자는 백선영님입니다. 이어서 김성무 작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조에서 뽑은 작가님은
김현우 작가님. 백성형님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뭔가 오해를 받아서 펼쳐지는 그런 웃긴 이야기가 좀 참신하게 다가왔고 좀만 보완하면 더 훌륭한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김현우님을 뽑은 이유는 떡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저기 탈락하신 김현기 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대생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뭐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유수민 작가님과 김성우 작가님의 좋으신 말씀 듣는 것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성. 그러면 이제 2조 합격자와 탈락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콘텐츠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작가로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렵게 이분을 뽑았습니다. 권준호님. 이분을 제가 뽑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그런 감도 있긴 했어요. 근데 보완을 하면 좋은 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원석이라서 이분을 뽑았습니다. 박성빈님, 네, 축하드립니다. 김대엽님 같은 경우는 짤툰식으로 아포칼립스를 풀어낸 점은 되게 좋게 봤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중점이 잡혀 있는 글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첫 도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다음번에 짤툰에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시 근성 발휘해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김대협 근성.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있으시죠. 파이팅 하십시오.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작가로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작품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좀 아쉬운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선으로 진출하시게 된 네 분의 참가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단 한 명 심사위원 점수 1위인 참가자에게 특별한 베네핏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바로 업로드 순서 결정권입니다. 그럼 저 전부 다요? 각자의 스토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짤툰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상이 얼마나 재밌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업로드 순서 결정권 예선 PT 1위 참가자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김현우님. 아까 김성모 작가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참가자분들 모두 사실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제 김현우님 같은 경우는 따로 본인만의 어떤 개선 사항까지 준비해서 본인의 약점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계셨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이 있었던 점이 좋게 평가가 돼서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스토리작가 서바이벌 팬들의 전쟁 예선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그 의견의 종류에 따라서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 여러분 커플 있으신가요? 그럼 많이 불리하실 텐데.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싶으시면 사실 저 유수민 작가님 하고 싶었는데 결국 1등은 저니까요. 본선 진출 축하드립니다. 뭔가 나와야 돼. 독자들이 막 미치고 펄쩍 뛰는 마음.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렇지. 똥구쇼라는 걸 하게 돼요. 요거거든요. 이 대사들 보면 근성. 여러분에게 재미를 준 작품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